여러분,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1초마다 수십 개의 참치캔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연간 약 2억 개의 참치 통조림이 소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중 90% 이상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참치캔을 열고 나서 얼마나 기다린 후에 드시나요? 5초? 30초? 아니면 바로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마 대부분이 바로 먹는다고 답하실 텐데요. 만약 바로 먹는다라고 답하셨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습관이 사실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을 그대로 섭취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과학적 연구 결과에 기반한 사실이에요. 상명대 화학에너지공학과 강상욱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요리하는 과정에서는 퓨란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 당과 아미노산이 높은 온도에 노출될 경우 부반응으로써 퓨란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퓨란. 이 이름조차 생소한 이 물질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통조림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1960년대부터 알려진 이 물질은 처음에는 식품 특유의 향을 내는 성분 정도로만 여겨졌어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국제암연구소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퓨란은 마치 투명한 유령과 같습니다. 무색이고 냄새도 거의 없지만 국제암연구소에서 이비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무서운 존재죠. 이비군이라는 건 동물 실험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됐지만 사람에게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의해야 할 이유가 되죠. 더 무서운 건 퓨란의 인체 영향입니다. 증기로 들이마시면 호흡기관을 자극하고 고농도로 지속해서 노출되면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랜 기간 섭취하면 콩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락커나 살충제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유기화 합물이니 그 위험성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퓨란은 언제, 어떻게 생성될까요? 평상시 요리할 때도 퓨란은 생성됩니다. 밥을 짓거나 고기를 구우거나 야채를 볶을 때도 말이에요. 하지만 마치 향수처럼 금세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죠. 끓는 점이 섭씨 31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리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통조림입니다. 통조림 제조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캔에 넣고 밀봉한 다음 1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서 살균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퓨란이 생성되죠. 하지만 밀폐된 캔 속에서 퓨란은 갇힌 새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고 음식과 함께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실제로 동국대 이광근 교수팀이 국내 유통 통조림, 음료수, 이유식 등 300여 가지 제품을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 육류 통조림에서 평균 32.16ppb의 퓨란이 검출됐습니다. 캔이나 병에 들어있는 이유식에서는 29.93ppb, 수산물 통조림에서는 29.40ppb가 나왔어요. 참치캔도 수산물 통조림에 포함되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참치캔에도 상당량의 퓨란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육류, 참치, 기타 수산물 통조림의 퓨란 함량이 가장 많았고 이후 채소류 통조림, 곡류, 두류 통조림, 과일 통조림 순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이 모든 위험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죠.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고 비싼 비용도 들지 않아요. 바로 딱 10분입니다. 캔을 열고 단 10분만 기다리면 퓨란은 마치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이건 퓨란의 강한 휘발성 때문이에요. 끓는 점이 31도라고 했죠? 실온에서도 충분히 기화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더 빠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용기에 옮겨 담고 젓가락으로 살짝 저어주면 더욱 빠르게 퓨란을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표면적이 넓어지고 공기와의 접촉이 많아지니까 휘발이 빨라지는 거죠. 개봉한 음식에 다시 한번 열을 가해 가공해도 대부분 퓨란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꼭 들어보세요. 동국대 이광근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출된 퓨란의 양은 대부분 성인에게는 문제가 없을 정도다. 하지만 영유아나 어린이는 주의가 필요하다. 왜 아이들이 더 위험할까요? 체중 대비 섭취량이 성인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몸무게 10kg인 아이가 참치캔 반 개를 먹는 것과 몸무게 70kg인 성인이 같은 양을 먹는 것은 체중 대비 노출량이 7배나 차이 나거든요. 아이 이유식에 참치를 넣어주실 때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주세요. 우리 아이의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요. 통조림으로 이유식을 만들거나 캔이나 병에 밀봉된 이유식을 섭취할 때는 가열하거나 조각낸 후 바람을 부는 등으로 퓨란 휘발 과정을 거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이 권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은 통조림 보관법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절대로 열린 캔 그대로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금속 성분이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거든요. 캔 내부는 원래 밀폐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하도록 설계된 거지, 개봉 후 공기와 접촉한 상태에서 보관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주석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 성분이 음식에 용출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식품 변질이에요. 캔 속 식품은 개봉하는 순간부터 외부 공기와 세균에 노출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변질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밀폐 용기에 옮겨 담고 3-4일 안에 드세요. 권장 기간을 넘기면 냉장고 안이라도 변질될 위험이 있고 맛과 영양도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통조림과 관련된 또 다른 오해도 풀어보죠. 많은 분들이 통조림을 방부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통조림에는 단 일지의 방부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통조림의 보존 원리는 멸균과 밀봉이에요. 1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서 모든 세균을 죽이고 공기를 제거한 후 완전히 밀봉하는 거죠. 그래서 개봉만 하지 않으면 참치 통조림의 경우 5-7년 스팸 같은 육류 통조림도 3년 정도 실온에서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환경 호르몬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조림, 캔에 대한 BPA 규격을 0.6ppm 이하로 적용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엄격한 기준입니다. 실제 용출량은 워낙 극미량이라 건강상의 유해는 없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통조림의 영양가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온 가열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됐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신선한 식품과 통조림 식품 사이의 영양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소의 경우 가공 형태보다는 원료의 수확이나 가공 시기, 유통과 보관 상태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크거든요. 오히려 일부 영양소는 통조림에서 더 잘 흡수되기도 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가열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벽이 파괴되어 우리 몸이 흡수하기 더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퓨란은 비단 통조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커피에도 들어있어요. 원두를 볶는 과정에서 퓨란이 생성되거든요. 하지만 커피는 뜨거운 상태에서 마시니까 퓨란이 대부분 기화해서 날아가죠. 빵을 구울 때도 퓨란이 생성돼요. 토스트의 고소한 냄새 중 일부가 바로 퓨란이거든요. 하지만 역시 열린 공간에서 조리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밀폐된 상태로 가열된 식품들입니다. 통조림 외에도 레토르트 식품, 병에 든 이유식, 심지어 일부 음료수에서도 퓨란이 검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드실 때는 모두 같은 원칙을 적용하시면 돼요. 최근에는 퓨란을 줄이는 제조 기술도 개발되고 있어요. 가열 온도를 조절하거나 가열 시간을 단축하거나 특별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방법들이죠.
하지만 아직 모든 제품에 적용되지는 않았으니 소비자가 스스로 주의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통조림 산업계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일부 회사들은 퓨란 저감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제품 라벨에 올바른 섭취법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제조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우리의 올바른 섭취 습관입니다. 단 10분의 기다림으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통조림 안전 섭취의 황금 법칙 3가지입니다. 첫째, 열고 10분 기다리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퓨란을 날려보내는 핵심 단계입니다. 둘째, 다른 용기에 옮겨 보관하기. 금속 용출을 방지하고 퓨란 제거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셋째, 3-4일 안에 섭취하기. 개봉 후에는 빠르게 변질될 수 있으니까요. 추가로 특히 아이들에게 줄 때는 더욱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조각 내거나 한 번 더 가열해서 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통조림을 열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10분 기다려야지.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빨리 먹고 싶은데 기다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하는 다른 일들과 비교하면 정말 간단한 거예요. 운동을 하려면 몇십 분이 걸리고 건강식품을 챙겨 먹으려면 비용도 들죠. 하지만 통조림 안전 섭취는 그냥 10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통조림은 열자마자 바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10분의 기다림이 평생의 건강을 만듭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모르고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신 거예요.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